안녕하세요. 디파이 들어는 보셨죠? 탈중앙 금융.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또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디파이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은행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는 바로 그 은행 말이에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디파이가 뭔지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은행이 없는 금융. 이게 바로 디파이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파이가 우리가 알던 금융이랑 뭐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이죠. 모든 건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를 거쳐야 해요. 그쵸? 근데 오른쪽 디파이를 보세요. 그 중간에 있던 은행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를 좀 있어 보이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중앙 중개 기관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 모든 걸 투명하게 또 자동으로 처리해서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 이게 디파이의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개념은 알겠고, 실제로 디파이 세상에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디파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뭐랄까, 올스타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디파이라고 해서 그냥 딱 한 가지 서비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금융 세상에도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보험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파이도 온갖 종류의 금융 서비스, 즉 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종의 금융 우주 같은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디파이 세계의 지도를 한눈에 보는 것 같으실 거예요. 먼저 코인을 서로 바꾸는 거래, 즉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단연 유니스왑이 대표 주자고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대출 분야에서는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이름들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막 널뛰는 코인 말고 달러처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메이커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디파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이자 농사, 영어로는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요. 당신이 은행이 될 수 있다면? 이자 몽사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딱 이겁니다. 바로 내가 은행이 되는 것. 은행이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이자 수익을 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직접 코인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인 거죠. 이자 농사가 돌아가려면 심장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동성 풀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코인 공동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 사람들이 코인을 한데 모아놓은 큰 저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A 코인을 B 코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굳이 팔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 창고에 와서 바로 휙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누가 정하죠? 사람이 없는데. 바로 여기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작, 줄여서 AMM이라는 마법 같은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코드가요. 그 공동 창고에 들어있는 코인들의 비율을 보고 24시간 내내 알아서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존 거래소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자 농사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가진 코인 2개를 짝지어서 아까 말한 그 공동 창고, 유동성 풀에 넣습니다. 둘째, 내가 이만큼 맡겼다는 증표로 LP 토큰이라는 일종의 영수증을 받아요. 셋째, 이 영수증을 농장, 팜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다시 예치, 즉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제부터 쌓이는 이자를 그냥 수확, 하베스트만 하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야 합니다.
디파이의 높은 수익률, 이 달콤한 이야기 뒤에는요, 언제나 엄청난 위험이 따라온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부터는 이 달콤함이 취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디파이를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대표적인 위험,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허점, 그러니까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해킹당하는 위험.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프로젝트 팀이 돈만 받고 날라버리는 이른바 러그풀. 세 번째는 이자로 열심히 받은 보상 토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건 진짜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코인 2개를 묶어서 예치했는데 한쪽 코인 가격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AMM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비싸진 코인은 팔고 싸진 코인을 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 지갑에 2코인을 놔뒀을 때보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자고 받는 수익이 이 손실보다 커야만 진짜 돈을 버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디파이가 뭔지,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가 있고, 또 이자 농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무서운 위험들이 있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디파이는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디파이의 얼굴은 딱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쪽 얼굴은 정말 눈부시죠. 전에 없던 혁신, 엄청난 수익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완벽한 자율성. 하지만 그 반대쪽 얼굴에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격 변동성, 해킹 같은 보안 문제, 그리고 아직 국가들이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규제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한마디에 그 답이 들어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혁신의 쓰나미가 갑자기 몰아칠 것이다. 디파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새로운 투자 상품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수십 년간 소수에게만 닫혀있던 금융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혁명의 쓰나미라고 믿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혁신의 쓰나미가 과연 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디파이는 분명 금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전에 그 열쇠가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문을 열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